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영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이 토론회 시간엔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해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역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국회의원 후보 강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국민의힘 후보 이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주어지고 공약 발표와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추가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분들은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 허위 사실,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준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무능한 정부를 보셨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우리 서민분들,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 임대료, 관리비 부담으로 고충이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초부자 감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00대 대기업이 1000조에 육박하는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수 여순으로 재정이 바닥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외치면서 국민들께 3년째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부를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주가 조작,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책임도 지지 않고 조사도 안 합니다.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폭종, 폭주, 반칙과 특권을 막아야 합니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부패하고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배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이준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지역 7대 공약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세종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과 그리고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 도전을 선택, 공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기업 개발자로 창업 후 100억대 매출을 하는 벤처기업 CEO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로 그리고 기능 한국인으로 그리고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늘 도전과 혁신으로 기업 경영부터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3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제2의 수도이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결국 검증된 강력한 추진력으로 끌고 국민의힘과 세종시 그리고 정부가 원팀으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집권 여당의 약속은
공약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지금 세종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선수 교체입니다. 그 선수가 바로 저 이준배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준배가 반드시 제2의 수도 세종을 완성해서 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종시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준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시대의 상징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회를 완전 이전시키고 행정수도를 완성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천 의지와 저희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적인 발언입니다. 그 길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3년부터 개헌을 한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당시 민주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까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준배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직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회만이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대통령 제2직무실 설치로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이준배는 세종을 행정, 정치, 경제의 수도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미래입니다. 네, 다음은 강준현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순항 중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이사당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에 통과시켰고 대통령 집무실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대표 발의해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등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국회와 대통령실, 지방법원까지 조성해서 세종을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갖춘 명실삼부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7년 된 헌법에 대해서 헌법 전문, 권력 구조, 지방 분권,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가 소재한 곳을 수도로 본다는 관습 헌법 판결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토론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헌법에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연 소지를 피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 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준배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행정수도를 지금까지 개헌이나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찌저찌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분명히 우리 시민들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었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다수당까지 우리 세종 지역의 두 의석까지 시장까지 광역시의원까지 전체 1단계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헌을 얘기하고 위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네네, 지금 30초가 지났습니다. 예, 답.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국회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이 30초가 지났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강준현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2012년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12년 차입니다. 뭐 180석 몰아줬는데 왜 개헌을 못했냐? 그 개헌은 국회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입니다.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즉 그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못했냐라는 거는 저희 당이 만약에 200석이 되면 가능하죠. 그동안에 반대했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네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강준현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딱 2번 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에 공약을 썼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개헌 사항을 지금 저번에 후보가 세종특별법을 전면 개정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개헌 사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법 체계를 잘 알고 말씀하신 건지 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이준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개헌 3분의 2 있어야죠. 그리고 또 법률을 또 개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있으면 됩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그리고 대통령 제2직무실의 완전 이전과 그걸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여당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또 그런 의지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딱 하나는 국회가 그것을 함께 해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국회의 과반수의 의석만 우리 국민의힘에 밀어주시면 반드시 쉽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고 그리고 국무회의 때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제2직무실도 세종에 완전 이전을 하겠다. 그를 통해서 부처 간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저 발목 잡기에 혈안이 돼서 방탄국회 만드는 일 더 이상 국민들이 허락하셔도 안 되고 더 이상 용납하셔도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2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째 공통 질문은 읍면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 청사가 위치한 신도심 지역은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읍면 지역은 정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합니다. 신도심과 읍면 지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준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 또 일자리 부족, 지역 내 불균형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세종의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의 창업 벤처타운, 전이전동 소정에 있는 일반 산단을 연계하는 스마트 산업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북부권 읍면 지역을 20만 스몰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한 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 교통,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제2청사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20만 스몰시티가 건설되면 그에 맞는 행정 편의도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 주민 여러분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북부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중추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배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 이준배의 세종시 균형 발전 전략은 남쪽은 행정 수도 그리고 북쪽은 경제 수도, 즉 남행 북경을 만드는 미래경제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4개 특구를 지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융합특구는 충청권 강역철도와 연계해 세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조치원역을 지화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원역은 세종 북부권 통합 한승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역세권 개발 호재로 조치원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해밀동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교육 중심 도시화를 통해 세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미래 인재가 지역에 근착하여 지역과 함께 동방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고 조성 이후 세종의 6대 미래전략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동면, 전이면, 소정면을 레저 스포츠 특구로 지정, 충청권의 중심적 레저 스포츠 관광타운으로 건설하여 미래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 도농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 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준배 후보께서 조치원의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근거 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통과시켰던 법안입니다. 이 법에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조치원이 도심융합특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늘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만 합니다. 법안을 통과한 것이 자랑은 아니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늘 법 앞에 법 때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권한을 국민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 특히 조치원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나 정책들을 내면 법을 가지고 그 법이 맞다 안 맞다, 그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 입법조사처도 있고 법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그리고 또 따져보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투력 있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서 법 때문에 이런 얘기 쓰지 않고 반드시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조치원 반드시 세종의 맏형으로서 그런 위상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준배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맨날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는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북부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우리 강 후보님 정무부장 시절에 조치원 프로젝트 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구 25년까지 10만 명 만들려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조치원 인구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청춘조치원 사업은 시당초부터 일단은 하드웨어 측면, 즉 도시 공간을 재조성하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동서 연결도로라든가 조총 중심가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 하드웨어 측면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많이 했고 이 향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즉 상권 활성화나 인구 유입 이 정책을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부터
우리 정부 때 한 10년 동안 북부 지역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잘 안 보이지만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서 많은 인프라를 조성해놨습니다. 또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이라는 거는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법이라는 게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론이나 소통 과정이나 합의 과정이나 다 필요한 거고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도심융합특구법이라는 거는 어떤 공약을 낼 때는 지금 상황에서의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근거 법률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없는 법을 더 개선해서 만들겠다? 사회적 합의 없이 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한 후 발표가 끝나면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먼저 이준배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이준배의 세종을 핵심 공약은 경제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조치원 권역은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조치원역을 지화하고 그 위에 센트럴 타임파크를 조성하여 조치원의 동서 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역의 남쪽 라인은 금융, 쇼핑센터, 호텔, 컨벤션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조치원 전통시장과 새롭게 만들어질 미래 상점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쪽 라인에는 조치원의 역사관, 문화관, 도서관을 건립하고 고대와 홍대의 미래 인재들이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 허브와 젊은 거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해밀동 지역은 아름 돌봄 거점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유아 건강 놀이센터를 구축하는 등 영유아와 어린이 맞춤형 교육 돌봄 환경을 반드시 개선하여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 기반 학습센터와 세종형 디지털 자벌들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면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여 세종의 6대 미래전략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면은 주민참여형 연동 1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동이 명실상부한 인구 1만 시대로 도시 소멸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면은 정주와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은퇴과학자들이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연기 지편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동면, 전이면, 소정면, 레저 스포츠, 관광 특구로 반들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자족도시 건설특별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준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2회 이어갑니다. 강준현 후보 첫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이준배 후보께서 엠버스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어요. 이 엠버스는 제가 공약을 했었고 제가 국토부 근거를 만들어서 이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사업을 확보했으면 빨리 운행토록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제대로 못한 책임감 없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엠버스는 우리 아름동, 고운동, 전촌동의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통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시정 4기에 최민호 시장께서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공모에 참여한 그 기업이 운송업체가 결국은 사업성에 대한 불리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더 요구하고 또 본인들이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운행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옴으로써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초된 건 아니죠.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돼야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교통지옥을 빨리 극복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아침 시간 10분을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엠버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형 엠버스로 재추진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업자의 그런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로 좌절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계를 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이응패스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응패스를 지금 민주당 다수당이 그 이응패스 사업을 지금 좌초시켰습니다. 결국은 그것과 연계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강준현 후보 두 번째 질문 하시면 됩니다.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공약 중에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 후보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늘봄 학교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입니다. 이준배 후보는 예산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말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많은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요구와 그리고 그들의 바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어린이 유아라고 하는 유아 돌봄만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도시 특성에 맞게끔 행정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 시간이 빨라졌고 더 나가서 1, 2학년 때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돌봄을 어린이가 아니고 유아가 아니라 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그냥 돌봄센터가 아니라 거점센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결국은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의 직장 생활이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더 무엇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시간을 주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이런 시간들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냐? 육아를 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봄 거점센터 저희가 잘 추진해서 예산 확보도 잘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준현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종은 여교의 소비율이 41%로 전국 1위를 할 만큼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파 한 단위 875원이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바닥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화폐 예산과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321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21대 국회에서 설치 확정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적에 있는 일반산단, 조치원의 창업 벤처타운과 고려대, 홍익대 등의 특화 산업대학을 연계해서 스마트 산업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전 정부청사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충청광역급행철도와 세종 정부청사에서 수도권까지 가는 ITX 직결 노선, 세종 안성, 세종 청주 고속도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제2 수도권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제력 강화,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강준현 후보 공약에 대해 이준배 후보와 상호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이준배 후보 첫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우리 강준현 후보가 국가 산업단지과 일반 산업단지를 연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산업단지는 2029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 이후에 그 기업에 그 산단에 입주할 기업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미 일반 산단은 완성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을 연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산업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2029년 완공하게 되는데요. 일반 산단은 지금 전이전동 소정에 10개는 조성 완료가 돼 있고 지금 4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 조치원에 고대 홍대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 산단도 그동안에 입주 기업이 추진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산단과 연계하면 그 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더불어서 고대 홍대에 그 특화 산업에 대한 특화 산업대학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안 가도 되고 또 서울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우리 세종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배 후보 두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예, 일반 산단을 10개나 조성을 했습니다. 강준현 후보 참 잘하셨습니다. 이춘희 시장과 함께 했겠죠. 근데 일반 산단을 조성하면서 일반 산단만 조성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산단의 근로자 60%가 천안 시민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천안 시민들, 인근 지역 시민들이 일자리만 제공한 꼴이 됐는데요. 결국 이런 산단의 이해도 없이 산단만 조성해놓고 또 산단을 얘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산단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성 완료된 것 그리고 계획 중인 것 이거를 하면 14개입니다. 이 14개에 새로 산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유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전이 전동 소정은 천안, 청주 시민들이 많죠. 아니 거기서 와서도 일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주거나 교통이나 교육이나 문화 이 정주 환경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기서 머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되는 거지요. 당장이야 안 될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우리 북부 지역 충분히 20만 스몰시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올해 세종시 본 예산이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세종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감소, 1조 원대의 보통교부세 누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세종시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강준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재정특례법을 2차례 통과시켰습니다. 세종의 재정특례를 총 6년 연장해서 5,6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확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교육 재정 교부금을 1,967억 원이나 삭감해버렸습니다. 재정특례로 받을 수 있는 보통 교부금도 653억 원이나 삭감해버렸습니다. 왜 재정이 줄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초부자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만 강조하지 확장재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 도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시 재정보다 국가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코로나19 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결국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세가 줄어들었고 더욱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지방 교부세마저도 감소를 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효불급 또는 필요 필급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입 예산 측면으로 체납 관리와 강화와 추가적인 수입 확보,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 측면에서는 혁신적으로 재정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과 국비 보조 사업의 합리적 관리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저희 준배 국회에 가서 세종시법을 전부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법정률 인상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후보께서 기업을 유치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동의합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 교육청 예산이 2천억 삭감됐습니다. 지방 세수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삭감된 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죠? 교육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천억이 삭감됐는데요. 뭐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본인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결국은 국가적 재정 위기까지 만들고 그 위기가 지방에까지 지금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정 악화를 대비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했어야 됩니다. 교육청은 이미 그런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5천억 정도의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달리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감께서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부 앞에서. 과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전에 이 교부세 관련해서 얼마나 국회를 가셔서 이 국회의원들과 관련자들을 만나서 그 교부세에 대한 삭감이 없도록 최대한의 우리 세종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단 한 번도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고 민주당이 방만한 이 때문입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배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세종시 세수확보 좋았던 시절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우리가 여러 가지 거래세 문제 그리고 취등록세 문제로 인해서 세수가 넘쳐서 방만하게 또 이춘희 시장 또 우리 강준현 정무부 시장 아주 시민들에게 그냥 그 돈을 본인들을 위해서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부동산도 사놓고 기금도 마련했을 건데 왜 안 하셨죠?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진행돼서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지난 2012년 저희 정부가 2014년부터 8년 동안 했었는데 금방 부동산 매입을 안 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장군면 일대에 9만 평, 그다음에 조치원에 청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11만 평, 그다음에 조천 비행장도 국방부와 기부대 양형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기부받은 토지가 약 11만 평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때 세수가 좋아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땅을 많이 사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 제공을 자꾸 말씀하시던데요. 지금의 상황, 즉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상황이 예전에 안 좋았다면 그걸 2년 동안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남 탓하지 말고 했어야죠. 뭐래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늘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당 5분씩 총 10분간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준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몇몇 언론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강준현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연기면에 있는 봉합리 맹지를 또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외압으로 이렇게 외압 의혹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후보의 관계자, 보좌관이죠. 보좌관께서 혹시 이 외압 문제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거 없는 억주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국회의원이 놔줍니까? 그거는 세종시정이 하는 일입니다. 행복청이 하는 거고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지역에 강준현 후보 또 국회의원 시절에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왜 시장한테 하지 않고 행복청에 하면 될 텐데 우리 시민들은 왜 강준현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또 그것이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우리 강준현 의원실에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쪽에 전가를 하는 모습은 결코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우리 세종시에는 자그만치 아파트 상가를 900채를 가진 전세 사기범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범 부부가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또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고 큰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였죠. 거기에 우리 그 당사자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지금 아마 교도소 복역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 우리 강준현 후보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예. 그 후보가서 받은 후원금 돌려주셨습니까? 후원금 내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물론 세종 시민들 중에서도 많이 저에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분이 그 후원자가 직업이 뭔지 또 누구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몇천 명인데. 예, 알겠고요. 그럼 이미 그러니까 후원금이라는 거는 잠깐요. 제가 들어보세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돌려주셔야 되죠. 돌려주실 거죠. 그게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이미 근거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저도 알고 언론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본인만 모른다. 그거는 이제 부족합니다. 설명이. 그리고 우리 3월 27일 그러니까 24년 3월 7일 한국 성폭력 3당소에서 우리 강준현 후보가 부적격 후보다. 왜냐?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 가해자요? 그거는 2차 가해자예요. 저 2차. 이차 질문은 가해자인데. 30초간 보장해 주십시오. 예, 예. 답변은. 2차 가해자인데요. 그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인 거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한국 성폭력 3담소와 네. 등 29개 여성 단체가 성명 발표했으니까 한번 아니 찾아보시고요. 뭐 때문에 그 근거를 대시하죠. 이거 허위사실 표명입니다. 아니 뭐 허위 사실이든 뭐 저도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찾아보세요.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 예. 근거를. 저 찾아보시면 근거를 말씀해 압니다. 보시라고요. 그리고 신용호 무소속 후보 잘 아시죠?
알죠? 예, 우리 그 친구분이 안희정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출감을 할 때 가셨죠. 네. 거기 그분이 왜 교도소에 가셨죠? 성폭력 사건으로 3년 반 옥살이를 하고 나왔죠. 예, 그렇게 나왔고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가셨다고 하셨죠. 자,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죠. 아니, 30초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배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아니, 저 문제입니다. 30초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질문에 네네네. 대해서 2차 성폭력 가해와 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친구와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 2차 성폭력 피해 가해자 맞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거는 2차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한번 죄를 받았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이 그 정도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앞서 말씀하신 여성 단체들의 성명이 맞고요. 그리고 혹시 강준현 후보 우리 끝난 건가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 역시 5분입니다. 이준배 후보님, 제가 저번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빌트라는 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신 건 맞지요? 보도자료에 보면 해명이 매번 다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다가 신고할 칸이 없었다고 하셨다가 그런데 비상장 주식도 누락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에서도 보면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락하신 거 인정하시죠? 시민 여러분께 여기에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공직을 처음 입문할 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산을 안에서 제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면 모든 금융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신고에 한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신고 안 한 게 잘못된 건 아시죠? 아시죠? 알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도 안 한 게 더 문제일 수 있는데 과거의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이번 선거에 자, 다른 30분 질문 인정해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선거에 그리고 그 선거에 맞게끔 제가 1분이 다시 넘었습니다. 다른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준현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판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부시장 시절에 추진하셨던 K 마이스터 산단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땅이 산단 예정지 사진입니다. 여기에 예전에 후보님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소유한 땅입니다. 맞습니까? 또 이 땅이 어떻게 지인회사로 넘어가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땅 옆에 왜 산단이 추진됐습니까? 질문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산단 거기에 추진된 적 없습니다. 그 내판에 추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빌트 세종이나 그 세종에 있던 회사에 제가 창업을 해서 만든 건물은 맞지만 이후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소유주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간 것을 그분이 사셨고 그리고 그 땅을 투기했다는 그 땅은 그 부지에 붙어 있는 맹지입니다. 그 맹지 주인이 오히려 그분께 부탁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 부동산 업자, 부도덕한 부동산의 업자를 맡고 저런 후보가 공신력 있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주장이 정말 어설픕니다. 또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 그것 제보에서 때문에 확인이 저 됐고요. 30초 주세요. 지금 30초 저 넘었습니다. 강준현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네네. 예, 30초 넘었습니다. 이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고요. 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 땅을 산 이후에 부시장 시절에 산단 공약하셨고 산단 추진을 또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철회 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요 제가 지인이시죠? 철회하지 않았고 지인이시죠, 지인. 지인, 측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측근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측근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대답하죠. 저 대답하게 해주셔야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협회는 연 매출 4조 5천억을 하고 연 인원이 1만 2천 명을 고용하는 데입니다. 분명히 강준현 후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몇몇 언론과 그리고 부도덕한 그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철회를 하고 그 누가 돌아갔습니다. 부도덕한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30초 반드시 남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강준현 후보 이거 후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죄를 진 걸로 아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부도덕한지 모르겠네요. 어떤 일을 하려고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후보자 본인이 K 마이스터 산단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후보자께서 경제부시장 시절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산단 사업 설명회 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세종시가 후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다 확인됩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확인한 결과, 시청에 확인한 결과 후원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현재 그때 당시에 경제부시장인 후보님이 계시고 현수막에 하단에 보면 후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한 적이 없답니다. 자, 후원의 자, 문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후원의 문제는 그것은 그 단체가 그 행사를 할 때 본인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후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무부서가 하는 일이지 경제부시장이 후원을 해주다 실무부서가 말아 안 하는 게 했답니다.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실무부서가 안 했답니다. 또 하나는 안 했으니까 그건 그들의 확인해 보세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임의로 저는 작성한 그날 겁니다. 국회 일정으로 갔다가 그 K 마이스터 파크에 추진하시는 기업인들에게 우리 네, 지금 주도권 말씀 중이신데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께 각각 1분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강준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경제와 민생, 수도권 과밀,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세종시의 지역 내 불균형, 인구 유입 정체, 일자리 부족. 21대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첫째, 시민 여러분께 이자 지원, 상환 유예,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갖춘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제2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국책사업입니다. 탄생의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의 자존심, 노무현의 가치, 민주당과 강준현이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준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세종을 동료 시민 여러분, 이제 세종은 선수를 교체해야 할 시기입니다. 적어도 세종시만큼은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민주당 세종 8년 민주당에게 위임해 주셨던 권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제의식만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해결책은 공허해 보입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대통령 제2직무실 설치, 조치원역 지화 등 세종의 미래를 위한 산적한 문제 해결은 검증된 이준배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끌고 국민의힘과 세종시 그리고 정부가 원팀으로 밀 때 교육경제 수도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 세종갑, 그러면 진정한 제2수도 세종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 이준배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행복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민 행복, 저 이준배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지난 약속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역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7번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와 기호 9번 무소속 신용우 후보의 합동방송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